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권이예요. 8장. 이거 참 중요합니다. 논용신. 용신과 기와의 득실, 얻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걸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있죠. 논용, 명을 논할 때는요, 오직 이 원령으로서 용신을 위주로 삼는데, 그러나 역시 배합의 모름지기 기후와의 짝을 이루어서 호참, 서로가 참조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과 뭐예요? 그러면 지가 대명사가 기후와 원령과 비교하라. 비유하면 예를 들자면 영웅호걸이라도 태어나기를 득 얻었다는 거예요. 기시, 그 때를 만나면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계절이죠. 자연사, 자연이 일은 사반 공배예요. 일은 반만 했는데 공은 배로 늘어요. 이건 4배가 되는 거예요. 조시불순, 때를 불순스럽게 만나면 비록 유재기, 기이한 기발한 재주가 있더라도 성공은 불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불이라고 해야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주 문제죠. 시로 이제 심해첨 선생이 얘기한 것만 쭉 얘기를 하랍니다. 시로 인수에서 관을 만나면 좋죠. 이건 관인쌍전인데 무불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목봉수, 그렇다고 해서 겨울나무가 술을 만나면 이거 인수격이죠. 그런데 비록 관성이 투출했다 해도 역시 난필기에 반드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로 금은 차갑고 물은 더욱 얼을 테니까 동수는 불농생목할 것이다.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일주와 인성이 양왕, 둘 다 왕하면요, 투식, 식신으로서 설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심해첨 선생의 말씀도 이거 참 똑바른 말씀이에요. 인격에서 다 그러는 것이니 용지동목의 겨울나무도 역시 더 좋다. 우위숙이 더욱더 빼어난 기운이 있을 것이다. 동목이 화를 만나면 불, 가히 설신, 어떻게 불류하면 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거예요. 일주를 설할 뿐만 아니라 즉 가히 조후까지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동목은요, 겨울나무는 결국은 화를 써서 빼어난 기운으로 설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 상관경관이라는 건 뭐냐? 위화백단이 일어나는데 금수로서 견지, 이 화를, 금수는 뭐죠? 삼각격이죠. 금일주가 수월에 태어나면요, 삼각격인데도 이 관을 보면은 좋다. 반대로 위숙이 빼어난 기운이 되는 건 왜 그러냐 이거예요. 화를 보면 아니다. 관이 저 관을 불에 두려워하진 않는다. 저 상관의 관이, 이 부자는 제비부자가 아니라 부사로서 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저 상관을 관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가 위급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권위용지, 이 절대지를 잘해서 쓰는 것이다. 과연 조가 급할 것이냐, 일주가 약할 것이냐, 이런 걸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라. 상관대사를 했을 땐 수시가용, 이건 때에 따라서 잘 쓰라. 동금에서 이 관을 쓰게 되면 수기가 100배로 올라갈 것이다,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상관폐인은 어때요? 목화 상관이죠. 그럴 때 폐인, 수를 쓰라는 거예요. 여름에 하목에서 인성을 쓰라는 거예요. 수시가요. 이것도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용지 하목에서 쓰는 것은 그 수, 빼어난 기운이 100배가 될 것이니, 화는 재수, 수를 구하고요. 수는 재화, 화를 구하니 서로 수화기제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네 번째, 상관용제하고 있어요. 이건 일주가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성을 웬만하면 못 쓰죠.
본래 위격인데 그 용지 그것을 쓰고 있어도 동수 겨울수 이것은 동수라는 것은 결국은 겨울에 태어난 임계수일주예요. 즉 소부는 됐지만 역시 다 불기. 그 뭐야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동수는 불능생목의 목을 생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5번 5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5번째, 6번째 중간쯤에서 끊을 겁니다. 왜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5, 6, 7까지 해서 7의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5번째 끝내고요. 6번째가 또 말이 길어져요. 심여첨 선생이요. 그걸 중간에서 제가 끊겠습니다. 상관용제예요. 이건 일주가 강해야 돼요. 즉 숙이에요. 빼어난 기운은 돼요. 그러나 이 용지 하목에서는요. 이게 이제 하목은 결국 상관을 쓰는데 목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뭐죠? 4, 5, 미월에 태어나면 삼각격이죠. 이거 미월은 빼고요. 4, 5월에 태어나면 삼각격이에요. 그 이제 하목에서 이 재성을 쓰려고 그러면 목이 강해야 될 텐데 이게 설기가 있으니까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상 쓰는 것만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귀하나 불심수 그렇게 힘이 빼어나질 못하다. 조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목이니까 자 재성은 뭐예요? 토죠. 그러니까 조토는 불심영수. 그렇게 힘이 영특하거나 빼어나질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서 심여첨 선생님 말씀 잘하고 계세요. 이런 건 일반격과 아주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하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승상문 위의 문을 심여첨 선생의 말을 따라서 목과 상관해서 말하는데 하목에서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 무술, 정사, 갑인, 기사 이래요. 그러면 이게 화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갑인이니까 일주는 그래도 튼튼해요. 사화가 옆에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기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다고요. 이 기토를 쓰는데 사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별로 썩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심여첨이가 설하고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고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켜드리겠습니다. 화왕목분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주 무인, 인상이 없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 이 토를 써요. 이 조토는 절대 못 씁니다. 토를 얻어서 설화지기, 화를 설하려고 하지만 행인운에는 피토, 토에 의해서 회극을 당해요. 수가 들어오면요. 그렇습니다. 비불에서 특별히 귀하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부 역시도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썩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주는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양년생이니까 5, 4, 5미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유술에서 돼야 되는데 지지로 신유술이 들어오면 이 사화가 대기하고 있죠. 끌라고 덤벼들죠. 임계수 하면 이거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이 사주는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지수로 오면 화체 수금용조이나 부재불용에서 어떻게 한다요? 화를 중심으로 목화 토를 쓰니까 토를 쓰고 용신은 그냥 화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게 금수가 지나니 이렇게 썩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특별히 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기 역시 기약할 만하지 않다라고 설하고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는 말이에요. 자, 조후 오늘 11번까지 만들어 놨는데 갈지 모르겠네요. 9번입니다. 네, 좋죠. 지금 어려서는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화체 수금 용조에서 불가 쓸 수가 없어요. 수금이요. 그래서 화체 목화토를 쓰는데 화토를 쓰고 있군요. 화를 끌고 가는데요. 이런 사주들은 회극을 당해요. 그리고 이건 싸움이 일어나고요. 끌라고 덤벼들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썩 기대할 만한 사주는 못 된다라고 하네요. 설하고가 좋은 샘플로서 좋은
자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심해첨 선생이 아주 길게 얘기를 하시니 이게 원문이에요. 참 여러 번 지금 곱씹고 제가 설명을 해석을 해서 이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춘목봉화다 라고 하면 봄에 태어난 나무죠. 그러면 즉 목화통명인데 하목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목과는. 춘목은요 활을 써요. 근데 하목은 활을 못 쓰고 뭘 쓴다? 인성, 수를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구무수.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에 금이 물을 만났어요. 이것은 금수상합이에요. 서로 묻어져서 좋아요. 이 듣기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동금은 이 이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금은 뭘 쓸까요? 활을 쓰는 거예요. 활을. 금수상합이 아니고요. 활을 쓰는 거예요. 기운이 있다. 쇠하고 왕한 것에 있어서 취형이 부동, 취하고 씀에 있어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춘목봉화는 목화통명이 되는데 분리경관, 관을 보면 안 돼요. 관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은 춘목되면 금이거든요. 그리고 4번 추구무수, 가을 금은 수를 만나면요 금수상함이 되는데 경관이면 그래도 아무 지장은 없다. 무에 가여 경생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이게 가을금이죠. 추금이에요. 그런데 지중에서의 호, 자나 진이 있으면 이게 결국 자진 수국을 이루고 왜 금수상합을 해요. 왜 성수국, 수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청관으로 정화가 투출했으면요 그 관성 써도 된다. 관성을. 단지 중요한 것은 임계수가 불투, 청관으로 절대 투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비격이 되는데, 더불어서 식신상관, 희경관이라는 설도 동론이다 라고 해서 역시 조지도다, 조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신월의 자수예요. 이 정화 유일하게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아주 그대로 잘 해놨죠. 역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거는 다음번에 하면 자료명조가 3개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설화고가 평주의 아래에서 명조와 같이 했다. 춘목봉화하는 것은 목화통명이고요. 하목봉화하는 것은 화학목분이다. 추금은 수를 만나면 금수상하는데요. 동금이 수를 만나면 큰일 나죠. 수탕금침이에요. 그래서 차는 곧 기우지의 세왕이니 맞습니다. 불능일리에 한 예로서 다 할 수는 없다. 하목, 동금은 진상관격이다.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불구, 그러나 가상관격의 아름다움만 못하다, 미치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가상관격을 잘 취급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음양오행 체형론으로 하면 가상관이 뭐냐 할 거 없이 용식이 툭 튀어나오니까요. 춘목봉화 견관이 이렇게 된다는데, 춘목에서 화를 만났을 때 관을 만나면 뭐예요? 금을 만나면 아무 쓸데가 없죠. 봉화했는데요. 자, 이 경금을 쓰겠다? 이걸 못 씁니다.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이게 지금 춘목이죠. 화를 만났어요. 그죠? 춘목에 봄에 화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화를 써서 갑목도 여기 있잖아요. 화를 써서 이거 투습격이 됐어요. 여기 바로 치고 올라오는 금. 이게 7살이죠. 여기 7살 있죠. 인신충하죠. 이건 화를 반드시 써야 되는 특수격으로서 식상 제살격으로 나옵니다. 이 사주는요. 특수격이에요. 뭐 그러든 저러든 이 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농 금견, 목은 어리고 금은 단단하다. 경금이 통고는 신했죠. 그래서 필수 반드시 취병화라. 경금을 제만이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아는 것보다 자식이 엄마를 구하는 격이니, 만약 경금이 가볍고 무근하면, 즉 치지불용, 이거 쓸 수 없다라고 해서 마치 이 밑에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거는 저는 다음번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조 10번을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턴 안 좋습니다. 지금 몇 살일까요? 20살.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이 묘대원에 들어와 있네요. 10, 20 이렇게 나가네요.
요 사오미 대원, 4호 대원을 지나면요. 이 사주는 이거 보세요. 오화인목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좋고요. 이때 되면 안 좋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예, 그래서 식상제살격은요. 그렇게 싹 좋은 사주는 못 됩니다. 예, 좋은 사주는 절대 못 됩니다. 식상제살격은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세계로 해서 끝마칠 것 같습니다. 이 조우 참 중요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